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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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신이어라. 자, 이게 사태 때, 전번 날라가겠다. 이게 누구 나이. 자, 이게 사태 때 발생을 해. 자, 기회는 언제 해야 돼요? 사태가 발생할 때,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할 때, 그때 투자를 해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개인 투자는 어떻게 호황일 때 막 파는 칠 때 그때 다 들어가. 자산 시장에. 그때 들어가면 다 어떻게 해요? 호구 잡혀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 굉장히 쉽죠? 쉬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게 명도 큰 손들이 하는 말이야.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냐고 그 비법을 가르쳐 달라면, 그걸 가르쳐 주면 어떻게 너무 쉬우니까 그냥 그거는 얘가 그렇게 돈 벌 수 없다는데, 이게 명동 그 대대로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기록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진짜. 의외로 쉬워요. 자, 이게 투자해서 이게 제가 몇 가지만 해도 제가 어떤 이제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사라고 제가 했잖아. 앞으로 2032년대에 또 온다고. 그때부터 이제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해. 이제 공항에 늪을 길 때가 있어. 이때 이제 별의별 일들이 발생을 해. 그때 사면 괜찮은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잘못 사면 어떻게 해요? 주식 같은 이제 땅은 부도가 안 나죠. 자, 토지를 샀는데 토지가 부도는 안 나죠. 약간 떨어질 수 있어, 가격이. 근데 주식은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 그거는 볼 줄 알아요. 그럼 땅에 투자하네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결을 해야 돼요. 부동산에 투자할지 주식에 투자할지 정해요. 저도 자산시장은 여러 개 자산시장을 저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다른 자산시장은 잘 몰라요. 그건 부동산하고 주식이야. 저도 똑같아요. 그럼 그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 사태를 채권 시장에서 보면 그걸 알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명동 큰 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게 이게 사채를 깔아놔, 기본적으로. 그게 더 부를 많이 입어. 그러면 이게 주식이 어떤 큰 사태가 일어나기 그 징조증상이 채권 시장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럼 채권을 투자하냐? 채권을 투자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은행 금리와 기준금리, 콜금리, 금리 몇 개만 체크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간파가 돼요. 자, 그게 최고 이게 무슨 사태가 일어나기 징조증상이 있어요. 자, 어떻게냐? 이게 보면 회사채가 있어요. 회사채 A급 등급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신용도가 높은 회사예요. 쉽게만 삼성전자급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자, 이런 회사들의 어떻게 해요? 회사채 이자와 이게 수진 회사들이 있어. 얘네들도 채권을 발행해. 그러면 이자가 틀려요. 자, 삼성전자 애들은 채권을 어떻게 해요? 국채 가격의 채권을 발행을 해도 사가요. 왜? 국채보다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국채가 3.6%인가? 3.6% 되나? 대한민국 국채가 대략 3.6%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3%의 국채, 회사채를 발행해도 사가요. 왜? 신용이 있고. 근데 신용이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자, 이런 회사채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높지가 않아요. 7%나 이게 한 자릿수야. 10% 이하야.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나중에 그 신용도가 안 좋은 게 BB급 있어. BB 마이너스인가? BB급 회사들이 있어. 신용도가. 얘네들의 이자가, 회사채 이자가 어떻게 해요? 두 자릿수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뭔가 사태가 발생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예측이 가요. 이 채권 시장을 국채나 기준금리는 국가가 정해. 시장 금리가 아니야. 국가가 어떻게 해요? 강제금리라고 그래요. 국가가 통화량을 결정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낸 게 기준금리예요.
근데 모든 건 어떻게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 이게 찍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빌려줘요. 그때 빌려준 게 기준금리예요. 이게 기준이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강제금리라고, 시장금리라고 안 해요. 강제금리면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의 그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거는 저기 뭐 중앙은행에서 다 그걸 하는 거. 그걸 안 하면 시장이 개판으로 됐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권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봐야 할 건 기준금리예요. 왜 기준금리를 하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 돈을 은행에다 빌려줘. 그때 받는 그 이자가 기준금리예요. 대한민국이 약 3.5%. 3.5% 맞죠?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5.5%. 은행에다 5.5% 가지고 어떻게 이자로 주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 거기다 예대마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어떻게 대출을 주는 거야. 그럼 5.5%에 얘네들이 이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 대출을 받아주면 얘네들도 예대마진을 아무리 붙여도 2% 이상 붙여야 돼. 그죠? 아무리 못 붙여도 2% 이상 붙여야 먹고 살아, 은행들도. 2.5%를 붙인다고 합시다. 3%까지 안 붙더라도. 자, 5.5% 더하기 2.5%는 어떻게 돼요? 8%죠. 그러면 이게 8%의 시중, 어떻게 해요? 이게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나 사람들이 은행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가 약 8%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금리가 어떻게 해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기준금리예요. 아니, 은행이 그거 해서 그걸 예대금리를 못 받게 해요. 안 그러면 중앙은행이 안 줘. 중앙은행에서 니들은 예대마진 약 2%에서 3% 사이만 딱 받으라고 그 1금융권에서 딱 그 못을 박아요. 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기준금리가 왜 저렇게 높였는지를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시장의 돈의 흐름을 알아요. 기준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예금금리도 같이 올라가요. 자, 예전에 예금금리가 0%대에서 0. 몇 %였어요. 자, 지금 1금융권 기준에서 3% 정도 줘요. 다 보면 예금금리가. 왜 그냐?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렸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3%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기준금리를 한 1%로 내려봐. 예금금리 어떻게 해? 0%대로 내려봐. 왜 기준금리를 왜 올리냐? 시장의 통화량과 물가를 갖다 조절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갖다 어떻게 통화량을 갖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 미국이 5.5%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살인적인 기준금리라서 돈이 다 미국으로 다 쓱쓱 빨렸더라. 왜? 안정적이면서도 이자를 많이 줘. 그러니까 돈이 다,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쓱쓱 빨렸더라. 그러니까 요즘 지금 돈이 없다고 기업이나 어떻게 해요? 개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왜? 미국에서 다 어떻게 스펀지처럼 전 세계 돈을 빨아들여. 이게 중앙 기축 통화의 그 원리를 보면 골 때려, 이게. 자, 이게 5.5%예요. 자, 5.5%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여기서 풀고 할까요?